홍작가 TV의 금기어나 다름없던 트럼프가 돌아왔습니다. 왜 금기어예요? 갑자기 4년 전에 저희가 트럼프 당선된다. 우리 음모론자 됐잖아요. 트럼프 당선됐다. 개표 조작이다. 트럼프가 뒤엎는다. 트럼프로만 갖고 한 4달, 5달을 하다가 결국은 음모론자가 되면서 무슨 얘기만 하면 제 트럼프 당선된다 그랬잖아. 이걸로 뒤집어 썼기 때문에 금기어가 됐습니다만 아니, 거기다가 트럼프 당선 못 맞추고 이재명 당선 못 맞춘 거. 네. 저는 둘 다 제가 맞췄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부정선거다. 네,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말라고 뭔가 영향을 미친 생각하지 못한 요인이 있었다. 네. 그것 때문에 뒤틀렸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자 그렇게 욕먹던 트럼프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먼저 기사부터 볼게요. 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실시한 대선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가 52%, 바이든이 42%로 나왔습니다. 10%포인트나 차이 나는 결과죠. 너무 압도적이에요. 원래 한 5% 안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나요? 미국은? 10%도 안 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 2, 3%? 결국은 미국은 간접 선거라서 이제 선거인단 나중에 싸움으로 또 붙어지게 되면 각자 이제 본인들 유리한 지역 그리고 핵심 경합 지역 관련된 투표가 뭐 가끔가다 이변을 연출하긴 합니다만 일단 일반적인 국민들의 정서는 현재 바이든을 낙제점을 주고 있다는 얘기고요. 심지어 그렇게 또라이라고 욕을 먹었던 그 트럼프가 난 것 같아. 지금은 트럼프 말고 대안이 없는 것 같아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한겨레 기사의 결론은 이렇게 나가다간 윤석열식의 미국 올인 전략 외교는 완전히 망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관계가 좋았고 또 김정은하고도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뭐 한반도 평화에 관한 어떤 뭐 좋은 무드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막 이러긴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그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무너져 갖고 지금까지 남북 관계가 개선이 못 되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가슴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만 그러던 과정에도 최소한 남북 관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은 우리한테 쥐어져 있었어요. 트럼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 주도권이 뭐랄까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이전돼 버린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만 관장을 했는데 지금 육자회담이라는 틀을 통해 가지고 아예 일본과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냥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의 뜻을 받아주는 방향으로 돼 갖고 육자회담 중에 1대5야 지금. 우리 입장은 사실상 지원이 없는 혼자인 거고 5개 국가들이 지네들 이익에 맞춰가지고 지금 한반도 문제를 끌고 가려고 하는 모양새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오게 되면 이 구도가 완전히 무너진다. 그리고 여기 기사에 보면은 한반도 정책이 엄청 급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방위비 분담금, 미군 고액이가 아마 높아질 것이고 그건 이미 틀렸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전략무기 배치 비용으로 이미 지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강제로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게 뭐냐면 한미연합훈련도 트럼프는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미군이 주둔하는 것조차 싫어해요. 자기 돈 쓰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강제로 평화 모드를 만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자기가 끝내겠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강경 일본도로 나가가지고 우리 혼자 난리쳤던 심지어 유엔에서는 그 미국도 러시아 뭐라고 안 했는데 우리만 우크라이나 전쟁 어쩌고 하면서 러시아 엄청 깠잖아요. 따라서 그 정책을 지속적으로 윤석열이 주둥이에 담는다고 하면 그건 뭐 트럼프에 의해서 제거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트럼프의 최고의 그 걸림돌이 윤석열이 돼버리는 그렇지. 거야. 왜냐면 트럼프는 그 어느 나라든지 간에
미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면서 돈은 안 쓰는 양아치란 말이야. 돈은 안 주고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은 남북 문제도 돈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다 친했어. 문 대통령하고도 친하고 김정은하고도 친했어. 근데 그 당시에는 한국이 꽤 가진 게 있었어. 돈도 있고 기술도 있고 국제적인 이제 신망이 높았지. 그래서 아무래도 문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모질이가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지금 개혁 개방을 굉장히 가파르게 몰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뒤에 이제 얘기 나올 거지만 그런 이러한 흐름을 통해 갖고 북한이 정상국가가 된다고 봤을 때 자, 호구짓을 해서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대한민국에다가 그동안 미개척지였던 북한까지도 김정은하고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다 손을 댈 수 있다고 치면 즉 한국에도 북한에도 동시에 미국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치면 이 돈 냄새 잘 받는 트럼프가 이게 앞으로 얼마만큼 동아시아에서 돈이 되는 프로젝트가 될 것인가 한반도의 통일 프로젝트가 얼마나 돈이 될 것인가를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갖고 북한도 지금 완전히 체제의 변환을 다르게 갖고 가고 있어요. 지금 북한이 3년 8개월 만에 외국인 입국을 허용했거든요.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 입국을 전면 허용했습니다. 네. 심지어 내부적으로 그 격리를 이틀만 시킨대요. 그러니까 자국민들은 국경 들어오게 되면 5일에서 열흘 격리를 시키는데 외국인들한테는 이틀 격리만 시키고 그냥 격리 없이 그 격리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들을 국제사회에 공견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에 그동안과 달랐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는 거지. 이 뉴스가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주북 북한 대사관, 아니, 주북 중국 대사관을 통해 갖고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한에 있는 인민일보나 북한에 있는 조선통신 이런 데서는 이와 관련된 뉴스가 아예 안 나와요. 국경 개방했다는 얘기가. 근데 북한에 있는 중국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이 뉴스가 나온 걸 CCTV가 상세하게 국제적으로 보도를 하기 시작했지. 이건 뭔 얘기냐? 지금 북한에서 나오는 소식은 러시아 대사관과 중국 대사관,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과 중국 대사관을 통해 갖고만 뉴스가 나오고 있고 그 이외에 다른 루트를 통해 갖고는 국내에도, 그러니까 북한 안에서도 소식이 안전해지고 있어. 이건 뭐냐? 북한이 대외적인 모든 홍보라든지 관련된 내용들을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해서 내보내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국제사회 안에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으로 정상국가로 올라온다라고 하는 신호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열린 국경 개방을 통해서 관광객이 들어가기도 하겠지만 북한 안에 투자를 하자고 하는, 북한하고 같이 합작 사업을 하려고 하는 또는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을 연계해갖고 공동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 외국 자본들이나 기업들이 하반기부터 맹렬하게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가진 게 너무 많거든. 석유부터 철광석, 무연탄, 히토류, 기타 등등 우라늄까지 엄청나게 많은 자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외국 자본을 끌어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9월 1일 날 이번에 이제 주 북한 대사관이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개장이 되고 9월 1일 날 중국하고 북한하고 경제 협력에 대한 협의 각서를 양쪽 차관들 상황에서 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갔다 와가지고 경제 관련된 그 러시아 개발 사업 관련해서 체결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와서 9월 1일 날 며칠 전에 중국하고 북한 간의 일종의 경제 협력 관련된 조약을 또 체결을 했다고.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폐쇄적으로 뭐 중국의 지원이라든지 해외에서 벌목공이나 뭐 달러 송금 이런 걸로 경제를 연명해오던 북한이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적인 외국 자본을 받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북한 내부의 개방 개혁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신호탄이 9월 달부터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경제적 협력이라든지 관계 개선이라든지 현재는 좀 평화 상태 유지될지도 어쩔지 모르잖아. 곧 내전 날 것 같은 상황이 이뤄지고 있잖아.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라든지 미 행정부는 답답해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걸 저렇게 쟤네들한테 다 내줘버리면 어떡하냐. 한국은 기술이라도 있고 반도체라도 만들고 조선이나 첨단 기술이 있으니까 한국도 좋지만 저기 진짜 알짜로 돈 되는 거 저기 다 있는데 왜 저걸 저러고 쟤들한테 다 퍼주게끔 만드냐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한국에 강제적인 교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니면 트럼프가 직접 들어갈 거예요. 내가 이거 원산에 카지노 지어준다니까? 내가 여기다가 개발해 줄 테니까 이 개발권 우리 딸한테 넘겨. 우리 사우한테 넘겨. 이럴 놈이란 말이지, 트럼프는. 그래서 지금 한반도 정세가 이렇게 급격하게 돌아가고 다 북한 쪽한테 유리한 쪽으로 돌아가는데 유일하게 왕따 당하고 대접 못 받고 삥이나 뜯기면서 심지어는 제대로 된 정보조차 못 받는 그러면서 진핑 형이 11월에 올 거야. 바이든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기시다는 나를 좋아해. 이런 얘기나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외교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답답합니다. 문화님 퇴근하셨냐고 물어보셨는데. 아니요. 아니, 너무 조용히 계시길래. 얘기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네. 홍 작가님 혼자 지금 계속 얘기하신 거죠? 지금 할 얘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해도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요. 네. 아니, 아무튼, 그래서 이런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왜 우리나라에 있는 언론은 이 한반도하고 직접적으로 돼 있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8월 31일 날 왕야진 중국 대사하고 그다음에 윤정호 북한 대외 경제상이 이와 같은 경제 협력에 관련된 협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에 맞춰 가지고 지속적인 어떤 경제 개발 협상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북한은 지금 이미 개방을 해서 그동안 해왔던 폐쇄적인 경제가 아닌 국제사회하고 교류, 국제사회 투자를 받겠다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그 모든 해외 자본들을 받아서 북한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필터링을 해주는 역할을 해갖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삼각협업이 사실상 거의 이루어져 있었단 말이지. 근데 그걸 갖다가 다 날려먹은 거예요. 이 정부 2년 만에. 지금 아직까지는 썰입니다만 북한이 개방 경제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한 SOC가 있습니다. 은행이에요. 일반 은행이 아닌 상업은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북한 안에서도 돈을 맡기고 인출을 할 수 있고 전국에 지점이 있으면서 대출이나 예금 업무를 볼 수 있는 말 그대로 공인된 상업은행이 필요로 하는데 이 상업은행에 대한 설립을 놓고 우리하고 일본하고 북한하고 꾸준하게 협의를 하고 있었어요. 일본은 자기들이 돈을 넣어갖고 그러니까 초기 자본금을 줘갖고 상업은행을 진출을 시켜주겠다. 그리고 그 상업은행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SOC 개발이라든지 여기에 필요한 무제한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꼬시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제 일종의 코인이죠. 네. 해외에서 돈이 들어왔을 때 북한으로 돈을 못 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돈이 혹시나 군사용이나 핵개발용으로 들어갈까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돈이 못 들어가는 상황이니 이거를 말하자면 코인을 통해 가지고
블록체인이라 그러죠. 이 돈이 어떠한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통제를 해갖고 국제사회의 돈을 받아서 우리가 관리를 해주겠다. 이 두 가지 안을 갖고 경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랑 관계가 다 망가져 버려갖고 이제 진짜로 일본의 뭐 미쓰이은행이나 미쓰비시은행 같은 게 북한에 들어가갖고 상업은행을 차릴 수도 모른다는 지금 이런 상황까지 지금 저쪽은 실무적인 단계가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게 지금 통일 문제는 둘째로 떠나서라도 남북한하고 경제적인 교류가 끊어지고 다른 나라 자본, 특히나 일본 자본이 들어온다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진 지정학적 위치를 비롯한 모든 영향력들이 한꺼번에 다 그냥 쓰러지는 거고요. 마지막 보루로 있던 이런 기술 개발 같은 기술력 같은 것들도 이제 10년만 지나면 그냥 쇠퇴해갖고 없어질 거예요. 자칫하면 나라 자체가 지금 풍지박산에 대해서 없어지게 된 상황인 거야. 이런 데서 외교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끝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제가 드린 얘기들은 제 얘기가 거짓말 같으면 관련된 키워드를 가지고 구글 같은 데서 포털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뭐 지금 있는 북한과 중국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북한 국경 개방에 대한 거, 그다음에 북한의 상업은행 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러시아 개발 등등의 내용들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사실상 포털에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뉴스나 공중파에서는 이걸 전혀 보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있던 통일전망대나 뭐 남북의 창 이런 것들도 이제는 그런 류의 뭔가 희망적인 뉴스들을 아예 전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튼 오늘 오후에는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이 있습니다만 빨리 이 나라를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너무 늦었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는 되찾았는데 정권은 되찾았는데 이제 너무 늦어서 한국이 더 이상 과거의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끊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의 또 안타까운 소신이기도 합니다.